그러니까 작년 4월 김남국이 유믹스를 팔고 신생 코인을 집중적으로 살 때 바로 최강욱이 김남국이 안 보이네. 김남국이 또 이 코인 하러 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짤짤이는 코인. 처럼에 알고 있었나? 짤짤이는 코인. 최강욱이 생각이 나는 대목이죠. 짤짤이. 이 얘기는 아마 우리 그 최강욱이 짤짤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이렇게 반출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이해가 편할 텐데요. 네. 최강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강욱과 김남국의 이 공통점은 뭡니까? 네, 철험회라는 것이죠. 초선, 강경, 민주당에서 초선이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아주 강경파들을 철험회, 자기들 모임 이름을 철험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언젠가요? 작년 4월이군요. 작년 4월 28일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김남국이 화상에 얼굴을 안 비칩니다. 김남국이 얼굴을 안 비치고 얘가 어디 갔지? 10분이 지나도록 20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최강욱이 김남국에게 당신 지금 짤짤이를 하고 있느냐라고 딸딸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글쎄 방송에는 참 이렇습니다. 성행위를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용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분명히 듣기로는 딸로 시작되는 그 말입니다만은 본인은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나는 동전 따먹기를 뜻하는 짤짤이로 나는 발음을 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짤이 아니라 분명히 딸로 시작되는 말로 한 게 뭐 거의 틀림이 없다고 그 당시에도 이 규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당시 최강욱 의원실은 짤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상황이 조금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최강욱과 이 한 매체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최강욱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이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 최강욱이 코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라고 그 인터뷰를 한 기자가 전했다. 이어 최강욱은 코인이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었어. 여기서 나는 최강욱이죠. 나도 옛날 사람이었어. 바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것.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나도 코인이란 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동전 따먹기 우리가 이렇게 뭐 동전으로 이렇게 이 내기를 해서 따먹는 걸 짤짤이라고 속어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속어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옛날 사람이어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인터뷰 때.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가리키는 코인은 동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짤짤이는 동전으로 하는 도박을 뜻한다. 이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파문이 확산돼도 최강욱은 김남국을 옹호를 하죠. 사실은 김남국이 코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코인을 생각을 해서 짤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딸로 시작되는 거를 얘기를 안 했다. 코인 동전 따먹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코인에 엄청 투자를 했던 김남국을 생각을 해서 동전 따먹기 즉 짤짤이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 거. 최강욱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코인 투자를 많이 했다. 코인 값이 올랐다고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서 더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해버리면 불똥이 김남국에게 튈 것 아닌가. 차마 그래서 그 얘기는 못하겠더라 라고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이른바 친민주당의 색채가 있는 그런 이 언론 매체하고 최강욱이 인터뷰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강욱이 짤짤이 발언을 했다는 작년 4월이 어떤 4월이냐? 김남국이 위믹스를 팔고 신생 코인으로
갈아타면서 신생 코인을 집중적으로 사던 때였다. 네, 그러니까 이 화상 회의를 할 때도 나오지도 않고 바로 자기는 계속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 예, 주식이 뭐 이 정도의 업다운이 있다면 코인은 뭐 거의 이 정도로 이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24시간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위험성이 높은 그 투자.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죠. 투기입니다. 투기. 예. 코인을 잘 아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코인은 투자라고 하면 안 된다. 코인은 자기 재산을 걸고 이 투기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김남국이 유믹스를 팔고 신생 코인을 집중적으로 살 때 바로 최강욱이 김남국이 안 보이네. 김남국이 또 이 코인 하러 갔구나. 그래서 이 동전 따먹기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짤짤이로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처음에는 알고 있었다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별로 얼굴 보기가 별로 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제일 오른쪽이 김남국, 뒤에가 누굴까요? 네, 바로 울산 경찰서장을 하는 황운하, 세 번째가 저쪽 김용민, 가운데가 최강욱, 그 옆에가 박주민이죠. 세월호 이 변호사라고 하는 박주민. 네, 가운데가 아마 김승원 의원일 겁니다. 네,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언론의 주목도가 많이 노출이 안 됐죠. 예, 그 여성 의원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의원에게 아마 여러분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국이 형이 최고예요. 나는 1억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남국이 형은 10억 넘게 재산이 있는데 그게 다 비트코인으로 버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나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장경태 얘기입니다. 남국이 형은 10억 넘게 코인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주 그 방면의 도사예요. 도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그대로 방송사 카메라에 잡혀 있습니다. 즉 이 장경태와 최강욱의 얘기를 종합을 하면은 처음에 이른바 아주 정의의 사도인 양 모든 것을 이렇게 정의냐 안정이냐라고 칼로 물베듯이 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이 철험회의 멤버들은 김남국의 저렇게 위험한 도박, 몰빵 투자, 저게 불법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네, 코인 수익 당내 인지 정황 나오지요? 장경태가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방면은 남국이 형이 최고예요. 걔는 절대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1억 모았지만요. 남국이 형은 10억 넘게 재산이 있어요. 라고 장경태가 더 어리니까 이제 형이라고 하는군요. 변호사, 재산 말고 주식으로 라고 옆에 저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다 돈 그 코인으로 버는 거예요. 비트코인. 예. 아, 그래? 코인으로 벌었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게 아니라 휴정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흑석 선생도 조용한데 같이 코인 연관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도희님이. 예, 흑석.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김의겸은 분명히 한마디 거들뜻도 한데 조용한 걸 보니까 코인 연관이 있나 보네요. 저 사진 속에 있는 처럼 애들 참 부끄러워야 할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네요. 저런 자들 좋다고 난리치고 다니는 개딸들 참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김용님. 네, 김용님. 네, 저도 우리 김용님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식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우리 강기신님. 예, 좋습니다. 철험의 한 팀들 아니겠는지요. 우리 김세희님. 네, 김세희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실방 보다가 왔네요. 오케이님. 11시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군요. 예,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나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출소 후에 세 번째 공개 행보를 자신이 업적으로 돼 있는 청계천을 참모들과 함께 쭉 간 거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보신 상태에서 오늘은 아시아투데이에서 이걸 중계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지금 올려놨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오케이님이 지금 들어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예, 다 같이 아시아투데이 다 방송이니까요. 예, 거기 쭉 보시다가 일로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며 책임은 없다. 식의 저자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루카님.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 이른바 비명계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그 비명계 의원들 중에 바로 이참에 지금 이렇게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겨우 이른바 탈당 쇼를 지켜보기만 하는 이런 이재명 지도부 이거를 이참에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거 민주당 총선에서 참패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재명을 비롯한 최고위원들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광명이 지역구인 네, 그 의원 이름이 뭡니까? 저도 지금 깜빡하네요. 네.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광명 지역구 출신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예, 동아일보 저와 같이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네, 양기대 의원이네요. 양기대 의원 그렇습니다. 양기대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도부로서는 총선 이건 필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총선 필패이기 때문에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와 최고위원들 전원 다시 재신임을 묻어야 된다. 그래서 통과되면은 그대로 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은 지도부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성 주장을 어제 양기대 의원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한 걸 제가 의총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누가 했을까라고 보니까 네, 양기대 의원이 한 걸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모든 시선 집중이 어제 4시부터 열렸던 민주당의 의원총회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할지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매체들이 의원총회를 중계를 하려고 딱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네, 들어갈 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때까지만 예, 이렇게 취재를 허용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모든 기자님들 나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두 명, 세 명 정도가 아니 지금 이 의원총회는 전 국민의 관심사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국민들이 이거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바로 이건 공개 의총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히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서른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개 의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도부가 들어주지를 않았죠. 예. 뭐 들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워낙 민감한 얘기들이 터져 나올 예정이었고요. 또 이재명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 지금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도부 전원 사퇴 또는 지도부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성 발언이 분명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공개 의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다 나가주세요. 특히 카메라 기자들 지금부터는 촬영 꺼주세요 라고 아주 이렇게
빨리빨리 내쫓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이죠.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의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오늘은 특별하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상황으로 끝까지 공개 의총을 하겠습니다라고 보통은 이제 원내 총무가 그렇게 원내 대표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은 뭐 그렇게 서론을 비롯해서 왜 비공개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당신들한테 불리한 그 워딩은 싹 빼고 유리한 워딩만 다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두세 명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나가주세요. 이제 그 카메라 다 꺼야 됩니다라고 강제로 퇴장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즉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래서 6시간이나 의총이 이어졌어도 그것을 공개도 못한 민주당의 현 주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십시오. 합리적인 의심. 잠시 탈당 후 영길이 형하고 조용해지면 돌아올게요. 크크 하면서 누가 나가죠? 딱 보니까 김남국을 저렇게 그렸군요. 이재명 김남국 코인 논란 사과.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김남국이 이재명과 상의를 했을까? 탈당을 하기 전에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저는 100% 사전에 접촉이 있어서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 만나서 하든 당 지도부와 저거는 뭐 사전에 교통정리가 다 돼인 겁니다. 네. 이재명 코인 관련돼서 저게 하루 이틀 끝날 상황이 아닌데 김남국 의원 당신 의원총회 하기 전에 탈당을 해. 그럼 나중에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어. 뭐 수두룩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도 탈당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김남국은 빠이빠이 하면서 잠시 탈당 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영길이 형하고 조용해지면 돌아올게요. 송영길 참 이 김남국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자 꼬리 자르기 탈당 쇼를 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재명 국민들에게 꾸벅 사과를 하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진상조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그런 실력으로는 진상조사 택도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만평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염처리수 아니다. 오염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기준 오염 처리 수다 아니면 오염수다 이것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른바 양대 전쟁은 뭐 모든 사안이 다 대립이 되죠. 후쿠시마 원전 이른바 지금 뭡니까? 시찰단을 지금 막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찰단의 규모와 인원수 이런 것도 지금 일본과 조율을 지금 하는 중인데 국민의힘 민주당은 오염 처리수다 아니다 오염수다 하는 얘기 갖고 지금 또 트집을 잡으면서 갈등을 빚는다. 뭐 두 양당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네. 오늘 두 만평 지금 현재의 까칠까칠한 그런 그 대립 양상을 가졌는데요. 글쎄요. 저 김남국이 빠이빠이 나 영길이 형하고 잠깐 다녀올게 라는 게 더 여러분 아마 내리에 스쳐지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